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효유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2018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자, 1번.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 등을 사용할 것. 그건 뭐다? 알판 및 받침목입니다. 자, 2번. 아웃트리거 받침 등 지지 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뭐뭐 등을 사용하거나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그건 뭐다? 말뚝 또는 쐐기입니다. 3번.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건 뭐다? 레일 클램프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마지막 4번.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뭐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그건 뭐다? 가대입니다. 가대. 해당 문제는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답에서 잘 정리해 놓으면 작업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프레스 작업 시 사고 방지를 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의 종류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역시나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작업형 출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죠. 1번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2번 강전자식 방호장치, 3번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4번 수인식 방호장치, 5번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입니다. 이 5개를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와 각각의 설치 위치를 작성하시오.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롤러기의 급정지장치의 설치 기준을 작성하라는 내용이네요. 자, 일단 답 한번 보시죠. 해당 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급정지장치 조작부의 종류에는 손으로 조작하는 것과 복부로 조작하는 것,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위치는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 그리고 복부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 그리고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입니다. 혹은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인데 어떤 법령으로 따라 물어보에 따라 답안이 바뀝니다.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해설은 교재에 집필해 뒀으니 교재를 보시고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작업장에 적합한 조도의 기준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자, 1번. 초정밀 작업. 뭐죠? 750 럭스 이상이고, 정밀 작업은 300 럭스 이상입니다. 보통 작업은 150 럭스 이상이고요. 기타 작업은 75 럭스 이상입니다. 중요한 거는 LUX. 대소문자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럭스 이상도 가능하고 LX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뭔가 변수를 안 만들기 위해서 풀로 외워놓자, 정확하게 외워놓자라고 항상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의 특별교육의 내용과 정규직 근로자의 특별교육 시간을 작성하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자, 이건 자주 보셨던 내용이죠. 자, 1번 교육 내용. 교육 내용 뭐다? 산사보작이라고 제가 외우랬죠. 추가적으로 산사보작장이라도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게 산사보밀이라고 있습니다. 보밀. 밀에 대한 내용은 4번 내용에서 변경이 돼서 변경. 그렇기 때문에 산사보밀로 외우시면 돼요. 산사보작으로 외우십시오. 자, 보시면 답안은 1번 산소 농도 측정 및 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2번 사고 시 응급처치 및 비상시 출구에 관한 사항, 3번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번 작업 내용, 안전 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그 추가적으로 5번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거는 밀폐 내용은 작업형에서도 단골로 나옵니다. 작업형 단골. 해당 밀폐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2번 교육시간 내용이죠. 교육시간은 뭐다? 16시간 이상이고요. 그리고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하다. 제가 이 내용 앞전에 말씀드렸죠. 1월 1일 날 4시간 했다라고 하면, 2월 1일 날 4시간 하고, 3월 1일 날 또 4시간 하고, 추가적으로 4월 1일 날 4시간 한다면, 그러면 총 16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2번,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 몇 시간이다? 2시간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소음의 노출 기준에 대하여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1일 노출 시간, 아울이죠. 1시간에 대한 거죠. 자, 소음 강도 데시벨은 90데시벨일 때 몇 시간이다? 8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95데시벨일 때는 4시간, 그 100데시벨일 때마다 나눠지는 거죠. 2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105데시벨일 때는 뭐다? 1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110데시벨 됐을 때는 2분의 1시간 되는 거고요. 즉 30분이겠죠. 그 115데시벨일 때는 뭐다? 4분의 1, 즉 15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가되는 내용과 이렇게 또 줄어드는 내용. 이건 결국 나누게 하면 됐고, 요거는 더하기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듯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가로 안에 적합한 수치를 작성하시오. 자, 전압의 종별, 저압, 고압, 특별고압이 있고요. 자, 이거 내용은 여러분 필기 때 자주 보던 내용이죠. 필기 때도 자주 출제가 됐죠. 필기 때 여러분들 전기 파트 공부하실 때 이 문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저압, 교류일 때는 뭐다? 1000V 이하인 것이고요. 직류일 때는 뭐다? 1500V 이하인 것이고. 고압일 때는 1000V 초과, 그리고 7000V 이하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압은 1500V 초과 7000V 이하입니다. 그 특별고압은 동일합니다. 특별고압 내용은 둘 다 7000V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해당 표를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도 산업안전기사나 혹시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신 분한테 물어봤을 때 이 암기법을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즉 간첩이라 불러도 돼요. 우리가 흔히 농담식으로 하는 말로.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제하바전이나 암기법으로 통하는 거고요. 자, 답 읽어볼게요. 1번 제동장치 및 조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번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 바퀴의 이상 유무, 4번은 좀 깁니다.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암기법은 제하바전을 해가지고 잘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예를 들어서 푸는 문제도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내용은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보기를 보시죠. 1번 부식성 산류, 농도가 몇몇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진 물질. 이거는 뭐다? 20% 이상입니다. 자, 2번 자, 농도가 몇몇 이상의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그 농도가 몇 프로다? 60% 이상입니다. 3번 부식성 염기류, 농도가 몇몇 이상인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의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염기류는 뭐다? 40%, 농도가 40%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번 인화성 액체, 에틸에틸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이고 촉이 끓는 점이 섭씨 35도 이하의 물질, 그 뭐다? 23도 미만입니다. 자, 다음 문제. 노르말 핵산 아세톤,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알코올 이산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몇 도 미만이고 촉이 끓는 점이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그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23도 미만이고 촉이 끓는 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입니다. 자, 크실렌, 아세트, 산화미,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 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몇 도 이하다? 이거는 60도 이하의 물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뭐뭐 미만이고 뭐뭐 이하이고, 미만과 이하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별해라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미만과 이하의 차이. 요거에 대한 차이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지 해당 문제는 틀리지 않게 잘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자주 나왔던 문제네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산업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율의 몇 배? 2배 이상인 사업장. 2번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번 직업성 질병자가 몇 명 이상,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가로의 내용은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이다 라고 추가로 외우시면 됩득하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추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4가지를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말비계의 구조를 나타냈다. 가로 안에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시오. 자, 말비계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게 저는 말비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의 머리, 말머리를 생각합니다. 말머리 딱 생긴 게 보면 약간 소위 말해서 말 대가리처럼 생겼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비계는 이렇게 말 대가리를 생각해서 외우시면 될 듯해요. 자, 보기 보시죠. 지주부재 하단에 있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고 양쪽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당연하겠죠. 지주부재와 수평면 간의 기울기를 몇 도 이하로 하고 몇 도다?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뭐뭐를 설치할 것. 그건 뭐다? 보조부재입니다. 그 말비계의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몇 미터?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작업 발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 폭이 40cm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발의 폭이 약 30에서 35cm가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40c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를 4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참,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도 자주 출제.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할 것. 4번.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보통 이 4개를 저희도 거의 외우죠. 근데 추가적으로 5, 6, 7도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뭐뭐를 제외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시죠. 추가적인 답은 5번.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번.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이상?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제가 이 부분 앞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했는데 사다리가 설치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 위에 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색깔을 바꿔보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상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몇 cm다? 60cm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좀 높아야지 혹시라도 이게 기울어진다고 했을 때 60cm 이상일 때는 좀 안전한데 이게 만약에 막 15cm다. 예를 들어서. 너무 짧죠? 그러면 조금만 움직이면 해도 그대로 넘어가서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명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안전보건 표지 내용은 깜지노트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안전보건 표지 깜지노트 내용과 조금 별개라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죠. 자,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 자, 용도 및 사용 장소는 사람이 걸어 다녀서는 안 될 장소다. 사용 장소의 예시는 중장비 운전 작업장. 그건 뭐다? 보행 금지가 되는 겁니다. 2번.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킨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그건 뭐다? 사용 금지입니다. 3번.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그건 뭐죠? 탑승 금지죠. 4번.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뭐다? 물체 이동 금지입니다. 이거는 안전보건 표지의 내용과 조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좀 그 내용과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용도 및 사용 장소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듯합니다. 자, 오늘 2015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산업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